안녕하세요. 양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터널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관리소에 여기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통솔을 하려면 조직 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터널도 시설 관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보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터널도 하나의 그 사무소니까 소장이 있겠죠. 소장이 있고 소장이라 하기도 하고 팀장이라고도 하죠. 팀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팀장이라고 하다 하고 소장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총책임자, 예, 총책임자고 요분들은 그 경력증이 특급이 있어요. 특급, 특급 경력증이 있어야 되고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차장, 차장이나 그 부장이 있겠죠. 부장이 있을 거고 이게 보통 이분들은 주간 근무를 해요. 주간 근무를 하게 되고 차장, 부장은 역시나 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예를 들어서 A조, B조, C조, 뭐 D조 이제 이게 어, 근무를 몇 조 몇 교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치면은 이게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여기에 한 명은 조장. 이게 A, B, C, D 4개 조죠? 지금 다 지우고 하죠. 조장이 있을 거고 4개 조라 했을 때 4조 4조 3교대 한 조는 휴무를 한다 칠게요. 이런 경우에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치면은 이제 소장님 밑에 차장, 부장이 있고, 그, 차장이 있거나 부장이 있거나, 이제 주간 근무가 2명이 있을 거고, 또 한 명 주간 근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급이고, 이제 사원이죠, 그냥. 주간 근무. 대근, 대근 근무. 그 조장은, 보통 조장은 이분들이 자격이 중급, 초급, 뭐 이렇게 돼요.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보통 조장이 중급인데 이제 보면은 특급인 소장님이 여기도 사람이니까 쉬는 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급인 부장이나 차장이 이 소장이 쉬는 날에 대체 근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근사원, 중급인 대근사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소장이나 차장을 대체를 못해요, 쉬는 날. 공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대근해서 못하고, 이 사람은 이 밑에 사람들에 대한 대근이다. 이 밑에 사람들도 연차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근무를 한다. 근데 이 중급인 사람들은 자격증을 뭘 갖고 있냐? 중급. 중급은 여기는 편의상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중급은 자격이 기사, 산업기사. 기사나 산업기사를 들고 있어요. 이유가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기능사, 선임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이제 조언은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초급 경력 수첩만 있으면 돼요. 근데 조장은 기사, 산업기사, 선임을. 이 선임은 책임이 따릅니다. 선임은 책임이 있어야 되고, 뭐지? 아래 선임이 아닌 사람들은 책임이 없죠.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이 들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속, 한마디로 여기 중급 기사산업 여기는 목숨값으로 급여를 조금 더 받는 거예요. 2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받아요. 월. 월. 이 정도 급여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근무조에서는 이 조장이 한마디로 그 상관이죠. 여조원들한테는. 상관이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근무할 때 따라주면 되고,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조원이죠. 조원들은 위에 사람이 시킨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상급자가 시키는 일을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은 책임을 위해서 고용을 한 거고,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작업형 시험을 친 기능사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기사 산업기사는 시험 칠 때 책으로 공부하고, 전기는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그래요. 작업형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선도 하나 안 까보고, 차단기도 하나 안 만져보고, 자격증을 따고, 시설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기능사 가진 분들보다 일을 할 줄 몰라요. 공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능사를 따고 기사 따신 분들은 안 그런데, 그렇지만은 조직사회잖아요. 회사고. 회사가 조장으로 선임을 했고, 상급자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직사회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내가 일을 더 안다 한들 내가 나서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알려줄 수는 있겠죠. 협력해서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상급자가 뭐 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거기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조직사에서는 맞죠. 예, 왜냐면은 나는 선임자가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벌금이나 뭐 그런 걸 물지 않고 책임에 대한 급여를 더 받지도 않으니까 내가 나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다. 그쵸? 네, 터널이 그래요. 아파트는 원래 기사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 들어오자마자 막 이것저것 아파트 시설에서는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터널에서는 국가시설이고, 그냥 기사랑 산업기사를 따시고 나서, 터널은 이게 처음 들어와서
아파트 같은 건 처음 들어가서 경력이 없어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면서 배울 수가 있겠죠. 터널에서는 들어와서 함부로 만지면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제 조명이 꺼진다든지, 그러니까 ACB 이 퓨즈나 뭘 갈아보고 싶어도 연습할 상대가 없습니다. 1년 365 움직이고 있고, 예비 휴지 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못 만져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사보다 일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따라는 주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소장이나 차장님이나 부장님, 요런 상급자들이 일을 시킬 때, 요 조장한테 일을 시켜요, 각 조에. 그리고 이 조장과 함께 협력해서 조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요런 걸 따라주면서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터널에 와야겠죠. 이게 실제로 터널에 와서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기능사를 따고 밖에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오면은 일을 많이 배워요. 자신감도 생기고 일을 많이 알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설 관리라는 게 그래요. 일을 많이 안다 한들 그걸 여기서 뭐 그걸 뽐내고 그걸로 인정받고 뭘 그런 데가 아니라 조직이 분란 없이 잘 운영되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언행에 조심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상급자에 대한 그런 어, 불순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조심하면 되는 그런 곳이다. 왜냐면 이제 조직 사회 안에서는 이 우리 A조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이 조장이 쓸 거예요. 업무 보고서를. 그리고 보고가 차장님 통해서 부장님 통해서 상급자한테 가서 이게 또 상급 기관으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급여를 주는 거니까 이 순서만 분란 없이 잘 돌아가면 이 터널 유지 관리, 시설 관리에 대한 운영은 잘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대근 근무자는 우리가 빈자리를 대체 근무를 해주면 그만이다. 이런 조직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아파트처럼 본인이 뭘 연습하거나 여기 와서 뭘 배우거나 뭐 이러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는 정해진 룰대로 어, 순찰 점검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특성이 좀 다르다. 조직도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작은 터널이 이렇게 되는 거고 터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나 시설 운영부에 책임자가 있고 밑에 직원들이 쭉 있겠죠. 이게 순서가 있겠죠. 입사 순서도 있고 이게 자기 자리에 그런 게 있겠죠. 이런 조직표가 있는 이유도 그거죠. 상명하복을 하란 얘기죠. 무언의 압박입니다. 이게 윗사람한테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직도를 두는 거죠. 무언의 암시죠. 그런 것만 잘 지키면은 조직사회 잘 할 수 있다. 이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